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의 시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참고 약을 먹지 않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약을 꼭 드셔야 된다라고 권유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증상은 언제 끝나나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해 드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증상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다, 얼마 지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약을 드셔라 라고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갱년기 증상 중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열성 홍조입니다. 열성 홍조는요, 흔히 얼굴이 붉어지고 덥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붉어지진 않는데 덥기만 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덥거나 열감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얼굴이 너무 건조하고 거칠다, 두드러기처럼 그런 것이 나기도 한다, 가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운 것도 아니에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이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웠다 추웠다가 반복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운 거 없이 춥기만 하다라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한이 들어요. 너무 추워요. 겨울에 다른 사람들은 갱년기라서 덥다는데 저는 평소보다 너무 추워서 옷을 껴입고 하루 종일 달달 떨고 있어요 라고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름과는 달리 열성 홍조, 붉어지는 거, 열감 올라오는 거 외에도 춥거나 오한 드는 거, 땀만 많이 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덥지는 않은데 땀만 많이 나요. 그래서 홍조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호르몬제를 드시면 땀이 안 나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내 몸 안에서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고요. 뭔가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어느 정도는 좀 고장이 나버렸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올라올 수 있다. 피부과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빨개지고 가렵고 두드러기처럼 생기니까요. 그런데 피부과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 하시던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고 많이 개선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아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가볍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겠죠.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보통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생리가 딱 끊긴 시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생리를 하고 있는데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생리가 끝나기 전에도 호르몬이 저하되는 그런 기간이 있고요.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부터도 열성 홍조나 다른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미리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호르몬을 보충해서 먹어요. 그러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심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오래 가요. 오래 간다는 거는 5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성 홍조가 생기기는 했지만 한 1년 참으니까 괜찮아졌어, 2년 참으니까 괜찮아졌어, 대부분의 분들은 1, 2년 사이에 가장 심하고요. 이후에 좋아지는 경과를 가져요. 그런데 굉장히 심하게 찾아오신 분들은 참고 참아도 다른 사람들은 1년 사이에 다 지나갔다는데 나는 3년이 지나도 안 좋아져요, 5년이 지났는데 안 좋아져요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오는 분들은 저는 초반에 그냥 약을 드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00% 예측할 수는 없죠. 또 드시다가 괜찮아지실 수도 있고 안 드시고도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알 수 없다인데요. 그래도 확률상으로 봤을 때 증상이 심한 분들, 일찍 시작하는 분들이 오래 가더라,
심하게 가더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갱년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심하게 겪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심하게 고생하시는 걸 보신 분들은 저는 그냥 엄마처럼 그러느니 그냥 약을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이게 간접 경험의 중요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드시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좋아져요. 1, 2년 사이가 가장 심하고요.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조금씩 있다가 5년이 되면 많은 분들의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도 나는 홍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 이내에 끝났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5년간 약을 드시다가 끊으면 약을 끊으면서 생기는 새로 올라오는 약간 불편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좀 끊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5년 후에 약 끊기를 시작했는데 홍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약을 오래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을 먹다가 끊으면 또 증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가면 그렇게 심하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간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5년 후에도 계속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을 계속 드셔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맥시멈이 5년이라고 생각하고 버티시거든요. 5년도 아니야. 맥시멈 1, 2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주변에서 그 정도 지나면 괜찮다, 참아라 하시니까. 그런데 10년이 가는 분도 있고요. 20년이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60세가 넘고 70세가 넘었어도 홍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 분들이 약을 오래 먹어서 그렇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10년간 참다가 60대에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약을 드셨다가 뭐 끊었다가 드셨다가 끊었다 반복하면서 70세까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약을 초반에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열성홍조 가장 힘들어 하시니까 언제 끝나냐 자꾸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개별화된 답은 아니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몰라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렸고요. 내가 참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을 만하니까 참아보겠다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든 분들은 참아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참아서 괜찮았으니까 주변에 약을 먹겠다라고 하면 너는 의지력이 왜 그렇게 약하냐, 그거 참으면 다 지나간다, 괜히 먹어서 유방암 걸리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시는데요. 사람마다 증상의 정도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래서 내 친구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걱정해서 말하는 거 알지만 약을 드셔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약 먹으면 뭐 유방암 걸린다더라, 자궁에 뭐 문제가 생긴다더라, 나중에 큰일 난다더라, 끊으면 똑같다더라, 이런 얘기들 있죠. 약을 드시면 드시는 만큼은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끊어가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처음부터 나중에 끊어서 안 좋을 거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끊을 때가 되면 또 의사가 알아서 잘 끊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오는 치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